현대우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정류장의 박기사입니다. 자, 현대우백스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요. 한번 크게 빠졌던 이후에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안정화된 모습이 오늘도 역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워낙 강한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연복이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21선을 계속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무너지는 하락이 아니라 21선 위에서 버티면서 추세를 유지하려는 힘이 남아있다는 의미고, 이 자체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세력들도 속이기 어려운 지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요, 강한 음봉이 나왔던 날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락은 강했는데 매도 물량이 동반된 하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상승 구간에서 터졌던 만큼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점에서 현대무역수의 유통 물량 상당 부분을 세력이 가져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걸 물량을 잠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유통 비율이 45% 정도 되는데요. 엄청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풀려져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시총 대비 약 1조 6천억 정도가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정도 물량 중 상당 부분을 세력이 확보하고 있다면 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집해 놓은 상태에서 이 정도 거래량으로 이탈이 나왔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하나죠. 현대무백스는 언제부터 반등이 가능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 썸네일에서 언급해드렸던 5배 이상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도대체 어느 흐름에서 성립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현대무백스의 반등 가능 구간과 중장기 상승 구조를 함께 대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배 이상 가능하다는 관점은 단순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무백스의 사업 확장 흐름, 중장기 성장 재료, 시장이 기대하는 큰 사이클, 이런 구조가 깔려 있을 때 주가가 추세를 타면서 만들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제 추세 추종 기준으로 보면 지금 구간은 단순히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애매한 자리입니다. 추세 추종은 결국 반등을 예측하는 매매가 아니고 반등이 확인되는 구간에서만 들어가는 매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무백스도 진짜 반등이 가능해지려면 이 눌림이 멈추고 거래량이 다시 붙고 재출발 양봉이 나오는 시점, 즉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신호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이 과정이 확인돼야 비로소 시장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가 말했던 5배 이상 시나리오도 현실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5배 시나리오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지금처럼 눌려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지만 진짜 추세가 시작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다시 폭발적으로 붙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단순 반등의 가능성이 높고, 거래량이 실리면 그때부터 추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항 구간과 가격대 형성 여부입니다. 현대무백스처럼 주가가 이전에 뚜렷한 저항 구간을 만들지 않고 빠르게 쭉 상승해버린 종목들은 과거 차트상에 명확한 매물대나 이전 고점, 저항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시장이 참고할 만한 이전 고점 돌파 구간 자체가 없는 구조예요. 이런 종목은 보통 상승이 너무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신고가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지지를 만들고 어느 가격대에 매집이 들어오는지가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전 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정 이후에 눌림이 멈추는지, 거래량이 줄며 물량 정리가 되는지,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가 만들어지는지, 이후 거래량이 다시 붙으며 재출발 양봉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가격대가 잡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급등주에서의 저항 돌파란 과거 고점을 넘는 싸움이 아니고 조정 이후에 어떤 구간에서 새로운 매집과 재출발이 나오느냐, 그 지점이 다음 상승 파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로 수급의 변화입니다. 개인 매수세만으로는 큰 추세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진짜 장기 상승은 기관, 외국인, 금융투자처럼 큰 자금이 들어올 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로 돌아선 이후에 유통 물량을 실제로 받아내고 있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런 수급은 시장이 다시 종목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고 중장기 상승 시나리오가 열리는 핵심 조건 중 하나입니다. 결국 현대무백스의 반등은 언제 오를까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다시 추세가 시작되는가, 그 구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는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지지 구간 형성하며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갈릴 수가 있죠. 혹은 쌍봉 패턴을 만들며 하락 전환이 나올지, 결국 지금 구간은 어느 한 방향을 단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가 동시에 열려있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예측이 아니라 가격의 움직임과 거래량의 변화, 그리고 지지 확인 여부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 5배 간다는 말도 지금 당장 맞추는 싸움이 아니라 추세가 확인되는 순간 올라타서 큰 흐름을 따라가는 대응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현재 어떻게 현대우백수점을 잡아갔죠?
저 같은 경우는 9월 2일, 10월 14일, 12월 12일에 실제로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재출발 구간에서 진입을 진행했고 1월 23일 금요일 라운드 피겨 부근인 5만원 부근에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시장의 광기에 휩쓸려서 급등하는 구간에 무작정 따라 붙거나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눌림이 멈추고 거래량이 다시 붙으며 재출발 신호가 나오는 자리, 즉 제가 안내해드리는 재출발 구간에서의 진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8069-6553 이 번호에 현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쁘신 분들, 예를 들면 직장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주부님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일하시거나 집안일 하시다가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힘드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매수 매도 타이밍에 맞춰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현대고백스 일정과 흐름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야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거든요. 끝까지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그때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현대모백스 어떤 기업이냐? 재무적으로 굉장히 탄탄합니다. 일단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26년, 27년 그 전망치긴 하지만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증가 흐름이 잡혀 있어요. 이런 기업을 흔히 말해서 근본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모회사가 어디냐면 현대엘리베이터, 대주주가 현대엘리베이터죠. 업명이 현대그룹 계열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로봇 기업들이 앞으로 나뉘게 된다고 했었죠. 이제는 로봇 기업이 단순히 테마로 묶이는 게 아니라 매출이 나오는 기업과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봇이 양산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돈을 버는 기업은 계속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을 것이고 테마로만 올랐던 기업들은 결국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돈을 버는 기업들은 계속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을 것이고 테마로만 올랐던 기업들은 결국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이 이미 오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현대모백스는 테마만으로 오르는 회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고 로봇 산업에서 정당한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거기에 강한 테마까지 엮여 있으니까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이 구간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구간에서 매집이 발생했고 평단가를 2만 원 정도로 본다고 하면 세력들이 단순히 몇 퍼센트 먹으려고 이렇게 큰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거래 대금이 약 7천억에서 8천억, 어떤 날은 1조 가까이도 나왔어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매집을 해놓고 그냥 털고 나간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거래량만 봐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체크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현대모백스는 현재 투자 위험 상태에 있다는 점이죠. 위험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급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래 정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거래 정지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보통은 먼저 투자 위험을 풀고 등급을 해소한 다음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 위험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뭐죠? 그 다음은 경고 단계로 넘어가죠. 위험과 경고를 모두 해소하고 정상 상태로 돌려놓은 다음 다시 가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일단 흐름을 보면요. 2월 5일까지는 현대모백스가 당분간 승부르기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수급만 봐도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예기치 못한 호재가 나온다면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 결국 뉴스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노출된 재료만 놓고 보면 당분간 로봇주가 급등할 만한 뉴스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결국에는 로봇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예요. 자, 현대모백스 정확하게는 스마트 팩토리 쪽에 더 가깝죠. 실제로 사람같이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사람이 없이 무인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스마트 팩토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 충분히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엔 이제 삼성하고요. 현대차는 이제 엄연히 로봇 밸류의 기업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총 1등과 3등 기업 회사들이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로봇이라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거고요. 이 말은 앞으로 로봇 섹터가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현대모백스 역시도 섹터의 흐름을 같이 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저번부터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식이 또한 내년 초 가능성에 대해 나왔는데요. 이러한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는 로봇 섹터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대모백스 지금 투자 위험 상태 풀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을 풀고 그다음에 경고까지 넘어가죠. 경고까지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만약 강력한 이벤트나 호재가 나온다면 그냥 무시하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없다면 그때까지 조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경고 해제 과정에는 지정일로부터 한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동안에는 현대무백스가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 추세 추종 기준으로는 이 횡보 이후에 재출발하는 신호가 나오는 타점이 진짜 매수 자리고 어디서 들어가야 하고 어디서 추세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지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건 매수세를 보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관계에 탑승했다가 라운드 피겨 부근에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고 물려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위 번호로 현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현재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횡보 이후에 재출발 신호가 나오는 타점은 어디인지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9월 2일, 10월 14일, 12월 12일, 12일처럼 제가 기준을 가지고 하나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